안녕하세요. 경제 말고 경제 2014년 1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행 PB20인의 새 자산 배분 전략, 네. 절세 시대, 저축성 보험 꼭 드세요. 45%라는데 이게 저축성 보험 꼭 드세요 하는 사람이 45%라는 말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아이고, 이사님은 참 잘하시네, 염치 없이. 방금 30분 녹음하고 마이크 안 켜가지고 다시 녹음하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는 뭐 삽질을 끝까지 합니다. 네. 저축성 보험 꼭 드세요. 이게 뭐 보험회사 같다 그죠? 은행 PB가 보험회사가 아니죠. 보험 PB가 아니고, 근데 하여간 저축성 보험을 45%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저축성 보험을 추천했다는 소리인데, 내용을 조금 보죠. 네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가 김모 씨에 대한 내용이 이게 나오고요. 자산가는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게 원래 은행 PB들을 하면 자산가들인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온 거는 자산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사실 뭐 자산가 없잖아요. 우리도 자산가 아니고. 그래서 좀 밥맛 떨어지는 소리는 하지 말고, 조금 우리한테 좀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기사를 좀 한번 넘겨보죠. 네. 요 밑에 보면 대기업, 그죠? 대기업도 아니에요. 우리 대기업 없어요. 예, 대기업도 없죠. 예, 대기업도 빼고. 대기업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50만 원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참, 50만 원 정도는 충격 받으면 안 되죠. 대기업인데. 네. 이게 소득공제형 상품. 네. 그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절세, 이게 화두가 새 하두가 절세라고 했는데, 이게 절세하면 감이 옵니까? 물론 세금 자꾸 올라가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모두 하도는 절세다. 자, 여러분, 절세가 뭐냐면 세금을 말 그대로 절약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세금이라는 거는 당연히 수익이 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으실 거죠. 근데 사회초년생이 수입도 작지만 월급이 적으니까. 절세에 대한 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회초년생 절세가 아니고 사회초년생 뭐 국민연금 안 내는 법 이런 거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절세 상품을 좀 아무래도 마케팅하기 위해서 좀 끌어낸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올해 바람직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이제 은행 PB들 20명이 첫째 절세 상품 확대. 어쨌든 절세 상품 확대는 월급쟁이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보면 여기서 얘기가 나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에게는 연금 상품이 적격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5년간 납입해야 한다. 근데 그 위에도 보면요, 그 위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또 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는 것이, 부동산 비중을 지금 줄일 수가 없어. 집도 안 팔리고 땅도 안 팔려, 그죠? 그렇죠. 예, 안 팔리고 뭐 어떻게 줄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수익 나는 부동산이 요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는 그는 과거에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이제 아시다시피 다들 알잖아요. 부동산 재미없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월세 인컴형 자산,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예미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우선은 맥락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투자 원금 대비 세금 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수료 떼고, 또 뭐 가끔씩 또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물 새고. 냉장고 수리해주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나오는 세후 수익률이 중요한 건데, 지금 강남 상구 조사해 보니까 세후 수익률이 연 3점 초반대 나왔어요. 그 은행 이자인데. 네. 그리고 전국 평균이 약 3%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가면서 버는 돈이. 수익형 부동산 나쁘진 않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 의미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점차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많이 공급 때문에 해서 수익이 많이 낮아졌죠.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 절세 네. 상품, 네. 소득공제. 네. 보통 이게 소득공제하면 주로 연말에 좀 많이 알아보고 뭐죠? 그쵸.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연말에 하면 한꺼번에 넣어야 돼요, 한꺼번에. 네. 연말에 뭐 12월 달 알아본다 해도 한 달 넣어가지고 뭐 그거는 아무런 그죠? 아무런 기별도 없어요, 간에. 예, 소주 한 잔 틀어 넣는다고 기별이 갑니까? 적어도 10잔을 마셔야지. 그러니까 10잔을 마시려면 연초부터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이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행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금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들이 정부에 따라 다르고 또 정책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데요.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연금 저축 상품인가 또 요 기사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연금 저축 상품.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장기 마련 장기 주택 마련 저축 그것도 뭐 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간 대표적으로 꾸준히 계속 변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연금 저축 상품이다. 연금 저축 상품 세 가지가 있죠. 네네.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증권사는 연금 펀드, 그리고 보험사는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형태로 출시되고 있고요. 일단 그게 매력적인가요? 그 연금 저축 상품 자체가 절세 면에서는 월급쟁이한테 급여 수준이 5천 이상 되시는 음. 분들한테 의미가 있다 생각 좀 있고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연봉 자체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소득 구간도 작은 거죠. 세금을 내기 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 효과는 크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불이익을 통해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연봉 정도 되시면서 그리고 목돈도 마련되시고 그래서 절세 수단과 노후 수단도 필요하시면서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모든 상품들이 나한테 다 의미가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어쨌든 이제 최소 5년 이상은 납입해야 되고 네, 납입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찾아서 쓰려면 55세 이상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입하고 납기도 5년 이상 해야 되고 또 그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찾아 쓰지 못한다는 거죠. 네, 찾아 쓸 수는 있죠. 네, 네, 그래도 네. 찾아 쓰면 또 뭐